안녕하십니까. 서울 프라임하트 내과 심장내과 전문의 차명진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조용한 밤 심장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는 주제로 부정맥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좀 많이 뛴다라고 느껴지는 경험 많은 분들께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돼서 누우면 유난히 심장이 느껴지기도 하고 두근두근한 느낌이 귀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머리까지 느껴지기도 하는 좀 불안한 느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신호일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지 부정맥 질환인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목표는 우리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뛸까? 심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박동하고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이런 심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건 또 무엇일지, 그리고 또 이런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은 왜 또 밤에 유난히 잘 느껴질지, 그러면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질환은 무엇이고 괜찮은 부정맥 그리고 위험한 부정맥이란 게 무엇인지, 또 이럴 때는 어떨 때 응급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예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어떻게 계속 뛰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좌측 위에 보시면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심방, 우심실, 위쪽에 있는 방을 심방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심실이라고 부르죠. 심방, 심실, 오른쪽에 있어서 우심방, 우심실, 왼쪽에 있어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4구역이 피가 이제 콸콸 흘러가면서 그 피를 전신으로 짜내기도 하고 폐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심장입니다. 이러한 방이 보이지 않게 뚜껑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 이 심장의 그림자를 촬영하면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 몸의 한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그림자가 우리 심장의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심장은 우리 몸의 한가운데 그리고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박동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 그림자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심방, 심실을 다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는 영상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이건 이제 MRI 영상들인데요. 심장 내부에 여러 가지 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방들이 각각 움직이면서 여러 곳으로 피를 짜내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초음파를 좀 볼까요? 실제 초음파 영상을 보면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음파 영상에서도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우심실 이렇게 방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좌측처럼 느리게 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오른쪽처럼 굉장히 빨리 뛰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색깔 보이는 게 피를 짜내는 건데 빠르게 뛰면 피도 굉장히 빠르게 짜내게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조절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뛸까요?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닌지 느끼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과연 잘 뛰고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는 심장이 어떤 신호를 받아 뛰고 있는지, 내 심장 생각만으로 멈출 수도 없고 생각만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는데 어떤 명령을 받는 것인지. 심장을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자제품이 돌아가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하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배터리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심방 위쪽에 동방결절이라고 불리는 위치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생체 전기 신호를 보내면 정해진 전기줄, 길을 따라 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줄을 따라 우심실, 좌심실, 그리고 심방 쪽으로도 전기가 흘러가서 그 전기를 받아서 쿵 하고 뛰는 게 우리 심장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전기 전도 시스템을 따라 흐르는 전기, 이런 데 이상이 생기면 질환이 될 것이고요. 그 심장 신호, 생체 전기 신호를 만드는 가장 위쪽의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위는
마치 워터파크에 이렇게 반복해서 폭포를 내려붓는 이러한 물통처럼 끊임없이 자동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 심장에 전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워터파크의 물통이 빨리 부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느려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뛰어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 하거나 아니면 뭐 무서운 걸 보거나 이러면 빨리 뛰어야 될 거고요. 느리게 뛰어야 될 때는 우리가 쉬고 있거나 안정하고 있고 자고 있을 때는 아마 느리게 뛰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심장만 가지고는 그런 조절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상태를 심장이 알아듣도록 이제 신경이 분포를 해 있고요.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걸 봤으니 아, 내 심장 박동수 120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데 빨리 갑자기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생각으로 조절할 수는 없어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은 이제 대뇌에서 의식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이제 신체 기능들, 심장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호흡, 소화, 혈관 수축 같이 내 혈관 수축할래. 나 지금 소화 좀 더 많이 해볼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신체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긴장시켜야 할 때도 있고 또 안정시켜야 할 때도 있을 테니 긴장을 시키는 교감신경, 안정을 시키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긴장시켰다가 안정시켰다가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신경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신경계들이 심장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긴장신경 또는 스트레스 신경 이렇게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일을 많이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기도도 이완되고 땀 분비 증가하고 또 이럴 때 막 도둑이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위장관 활동은 감소시키고요. 아드레날린 분비는 증가하고 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또 배뇨가 억제되기도 하고 혈관은 수축되고 긴장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 계통이 활성화가 되면 반대가 발생하겠죠. 심박수는 약간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조금 다시 보자면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또는 긴장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감각도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좀 저장시켜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내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서 소화기관, 배설기관, 이렇게 영양분을 축적하고 대비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이 이제 더 커지고 심장 박동도 조금 더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재적소에 우리 필요에 맞게 잘 일어나면 불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겠지만 요런 데 또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서 이제 박자가 손발이 잘 맞지 않으면은 불편감을 느끼고 또 긴장된 상태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런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도 또 질병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 교감신경은 긴장시키고 빠른 박동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느린 박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말하자면 명령을 받아서 우리 동반결절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심장 생체 신호를 내고 자동적으로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게 되는데 이러한 박동이 자동적으로 잘 조절하는데도 유난히 밤에 심장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심장 박동이 밤에만 느껴질까요? 왜 밤에만 이렇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요.
사실 밤에만 느껴진다기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밤에 특히 잘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밤이 되면 외부 자극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 몸으로 감각이 집중되게 되고요.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던 외부 소리, 움직임, 뭔가 집중하고 있던 대상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뇌의 주의가 내부 감각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심장 박동이나 또는 소화기관 또는 배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뇌의 인식도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뭔가 어디가 조금 아프더라도 막 긴장돼서 막 달리고 있는데 어디 스쳐서 좀 팔꿈치가 까져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막 뒤에서 도둑이 쫓아오고 있다면 그거 아픈 거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전장소로 피신하게 돼서 밤이 되면 그런 아픔이 갑자기 몰려오게 되고 내 몸에 대한 감각이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외부 자극이 감소되면 내 몸의 감각이 집중되면서 평소에는 못 느끼고 있던 심장을 조금 잘 느끼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세에 따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눕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피가 이제 정맥 환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쓴 피들을 심장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폐로 보내서 이제 깨끗하게 걸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돌려보내는 피의 양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환류가 증가하고 심장 쪽으로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짜는데 짜지는 혈액의 양이 조금 늘기도 하고 또한 뒤에 나오겠지만 심장 박동수가 부교감 신경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기도 하면서 한 번 짜는데 조금 더 세게 짜고 그러면서도 우리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조금 더 세게 힘차게 짜는 박동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좌측으로 눕거나 하면 이제 우리 심장의 심천부 가장 끄트머리가 특히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체벽에 우리 몸에 잘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몸이 전혀 느끼지 못하던 벽에 닿고 있지 않던 심장이 이렇게 숙이거나 누워주면은 체벽에 닿으면서 콩닥콩닥콩닥 뛰는 이런 박동을 실제 벽에 닿으면서 느끼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위식도 역류 있으신 분들은 누워 있을 때 위에서 이제 식도 쪽으로 산이 역류를 하면서 자극이 조금 되고 위가 팽만돼서 가스 차이 분이시거나 아니면 비만이나 또는 이제 임신 때문에 배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경우에서는 심장 박동이 닿는 부위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자극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자세에 따른 변화 때문에도 누우면 유난히 느껴져요. 정상 박동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잠이 들었어도 호흡이 이제 깊이나 리듬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슴의 압력이 변하고 이런 압력이 변하는 느낌을 심장이 감지해서 뛰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실제로 호흡에 의해서 맥이 변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호흡에 의한 동성부정맥이 더 강화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잠깐 중간에 질문해 주신 민들레님 질문을 보자면 부정맥 증상 뒤에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옆으로 자야지 이제 편한데 이 자세가 굳이 안 좋은지 지금 임신 상황이나 다른 게 아니라면은 옆으로 자서 이제 모든 상황이 편하시다면 그 자세가 본인 그 선생님한테는 꼭 나쁜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옆으로 자서 나쁜 자세는 절대 아닌데요.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이라거나 할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또 혈관이 눌리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왼쪽으로 자라 이런 권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때문에 증상을 느끼고 어떤 특정 자세에서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에는 그 자세가 증상을 느끼는 자세가 본인에게는 더 안 좋은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편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잠깐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자세 이외에는 자율신경 상태 변화 때문에 이제 또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세.
그래서 좀 안정하게 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밤인데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거나 저녁에 카페인, 커피 많이 드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이것 때문에 항진이 되고 나는 다른 거는 다 지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고 안정해야 되는데 어떤 내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고 하면 이러한 미스매치나 변화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요걸 한번 느끼시잖아요.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커서 나 낮 동안에 한 번도 이거 안 느꼈는데 근데 밤에 누웠더니 갑자기 두근거리네?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모기에 물렸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여기 물렸네 하는 거 보는 순간 막 가렵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안정을 해야 될 시간에 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감각이 몰리게 되고 다시 그게 증폭이 되고 더 느끼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패턴도 정상박동을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박동도 이렇게 이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질병인 부정맥은 어떨까요? 과연 부정맥이 밤에 더 잘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낮에도 있는 건데 그냥 잘 느껴지는 건지 어떤 쪽인지 둘 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부정맥이 무슨 질환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부정맥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 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모든 상태를 다 말합니다. 이제 큰 의미에서는요. 조금 뭐 느려지든 불규칙해지든 빨라지든 아니면 좀 패턴이 이상하던 이런 심장 리듬에 좀 문제가 생기는 모든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칭할 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괜찮은 부정맥 또는 안 괜찮은 부정맥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제가 악보를 참고로 보여드렸죠. 이제 우리 심장도 음악처럼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고 현대 음악처럼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음악을 나타내는 게 악보라면 우리 심장에 흘러가는 그런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게 이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장 딱 찍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초거든요. 10초 동안의 내 심장 상태만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밤에 어땠는지 이런 걸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쳐봤을 때 이 피아노가 정상적인 음계를 내고 있는지 그 정도는 기본 심전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이 잘 뛰고 있는지 한 장 안에 10초 동안 보여주는 게 심전도 검사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검사이고요. 이러한 심전도가 잘못되는 정말 다양한 부정맥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을 텐데 그냥 각각을 설명하지 않고 쭉 보더라도 모양이 굉장히 다 다르게 생겼죠. 막 느려지고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중간에 안 뛰는 이런 부정맥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빨라지고 이거는 심장 제대로 이거 잘못 찍힌 거 아니야 할 만큼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요렇게 심전도에서 증상이 있을 때 캐치가 되면은 부정맥 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양상에 따라서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정맥은 전기 시스템 이상이나 변화로 인해서 심장이 박동하는 속도 또는 박자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칭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박동들을 전부 부정맥이라고 하며 분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조기 수축, 우리 심장이 엇박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덜컹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엇박이 나거나 또는 서맥, 느린 맥, 느려지거나 빈맥, 빠른 맥, 빨라지거나 심방세동같이 빠르던 느리던 어떻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질환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정맥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흔한 부정맥의 일종이고 조기 수축 또는 기회 수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는데요. 심장이 갑자기 꿈틀거리거나 내 심장 왜 이래? 철렁 내려앉거나 덜컹. 어떤 분들은 심장이 딸꾹질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턱 멎는다. 덜컹 심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런 부정맥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잘 뛰다가
그다음에 여기 4번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요 빨간 자리에 하나 떨어지죠. 원래 와야 될 시간보다 조기에 툭 떨어진다고 해서 조기 수축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건너뛴다라고 느끼게 되고, 요거를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는 갑자기 철렁 내려앉는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기만 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정맥 종류이기도 하고요. 너무 심하지 않다면 많이 위험한 거는 아닙니다. 느려지는 경우에는 사실 60회 미만이면은 일단 섬액성 부정맥이라는 질환은 다 붙일 수가 있고요.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도 1분 심박수가 한 50회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매번 건강검진 찍으실 때마다 58, 57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치만 맥박이 느려져서 50회 미만으로 자꾸 나오거나 또는 50회 멋대더라도 자꾸 어지럽고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좀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봤었던 워터파크에 물 쏟아지는 거기 동반결절 부분에서 제대로 물을 붓지 못한다면 이제 동기능 부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심장이 느려질 거고요. 물은 자꾸 갖다 붓지만 밑에 수로가 막혀서 심장에 전달이 안 된다면 차단이 나타나는 그런 섬액성 부정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라지는 부정맥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경우는 빈맥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운동을 해도 100회 이상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안 올라가는 게 병입니다.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굉장히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할 때도 100회 이상 올라가는 건 당연히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안정할 때도 이제 빈맥을 보이면 또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규명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올라가는 것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맥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빈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봐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빈맥의 경우는 왜 생기는지여서 심장이 잘못돼서 빨라진 건지 아니면 탈수나 저혈압, 저산소증 또는 갑상선 호르몬 이상 또는 커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심장 이외의 원인들도 빈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좀 특징적이고 굉장히 많은 부정맥은요, 굉장히 흔한 부정맥인데요. 심방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매우 빠르고 멋대로 흐르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름은 심방세동이지만 심실 역시 불규칙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부정맥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부정맥 관련 질문을 올려주신 조사원님 선생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WPW 증후군 요것도 부정맥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45세 때 고주파 절제술 시술을 잘 받으셨네요. 이후 다른 치료 없이 생활 잘하고 계시고 이제 5년 이상 지나고 계신데요. 평소에 보통 사람들보다 맥이 한 100 정도로 빨라서 쉽게 피곤하다. 약물 조정을 통해 맥박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WPW 증후군이 정말 다 치료됐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술 받으셨을 때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고주파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WPW 증후군에 굉장히 좋은 치료기 때문에 만약에 완치됐다는 판정을 잘 받으셨다면 재발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건 심전도에 보이기도 하고 또 맥박이 그냥 빨라지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예전이랑 유사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정상적인 박동이 100 정도로 빨라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거 상황이랑은 상관없이 좀 평가하고 이해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맥이 빨라서 피곤한 것인지 또는 아까 제가 교감, 부교감 설명드린 것처럼 피곤하고 어떤 몸에서 심박을 빠르게 할 이유가 있어서 피곤한 건지 한 가지 예로는 만약에 제가 이제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항진증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자체로도 피곤해질 수도 있고 맥도 빨라지고 이런 게 동반돼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이렇게 빨라진 맥박이 정상인데 빨라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맥성이나 문제가 있는 상태로 빨라진 건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 조정 필요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련 질문으로 막시무스 초이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상 맥박수 60에서 100이라고 하던데 이제 50에서 100까지 정상 수치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60에서 100이라는 정상 맥박수 그 이외에도 심전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이제 그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 수치들은 우리가 이러한 심장 박동에 대해 알게 된 게 사실 1900년도 되게 초반, 극초반, 그때부터 역사가 아주 길진 않아요. 이제 그 정도 시기를 쭉 오면서 정상 사람들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하는 거를 다 모았어요, 연구들로. 그랬더니 정상이고 질병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저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따라서 60에서 100을 잡는 곳도 있고 50에서 100을 잡는 곳도 있고 그 정도면 일반적인 정상인들이 요 범위 안에 거의 들어오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편이고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조금 낮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50대는 굉장히 정상에서 많이 보이는 수치라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하지만 섬액 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증상이거든요.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느리면서 발생하는 뭐 두통 어떤 증상들 그게 있다면 숫자와 무관하게 질문을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어머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텐트 넣으셨던 것 같고 실신하고 이제 스텐트 넣으셨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섬액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제 섬액이 올 거라고 온 것 같다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 이후에도 조금 뜨끔거리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관상동맥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오른쪽 관상동맥 그리고 왼쪽 관상동맥에서도 어떤 분지들이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발전소, 동반결절 발전소 걔네들도 다 세포기 때문에 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피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느려질 수 있고 잘 치료돼서 섬액이 해결이 되신 거라면 피가 통하면서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잘 가셨기 때문에 아마 회복이 돼서 조금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른쪽 관상동맥 막힐 때 섬액 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스텐트 이후에 사실 명치 부근 더부룩한 느낌, 이제 뜨끔한 느낌 요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안 드시던 약을 좀 많이 드실 거라서요. 아스피린 이런 약제, 그 위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섣불리 대답하기보다는 처방받으신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조사원님 질문까지만 잠시 보고 다음 강의 내용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정상이고 어릴 적부터 조금 빨랐다. 사실 요거는 증상을 그러니까 많이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빨랐다가 이제 정상 범위에 있는지 혹은 정말 계속 100이 넘는지 100이 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꼭 갑상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세팅 포인트가 100으로 넘어가 있고 너무 소모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요 질문도 마찬가지로 빠른 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찍어보고 답을 드려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일단 말씀드렸던 부정맥이 전부 다 위험한지 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정맥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위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검사해보면 일부는 부정맥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이제 큰 의미로는 뭐 탈수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커피나 특정 약물들 때문에 정상 박동이 이렇게 빨라져 있는 경우라고 해도 사실 빈맥 카테고리에는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동성 빈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빨리 뛰게 돼도 굉장히 두근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수축, 이렇게 덜컹덜컹 떨어지는 것, 이런 부정맥은 마치 전깃줄에서 스파크 튀는 것처럼요. 이렇게 심장 두꺼운 심장벽 어딘가에서 전기 스파크가 탕 하고 튀면서 번쩍 덜컹하는 이런 부정맥들이고요. 이런 부정맥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서 빈도가 너무 많거나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예후가 괜찮은 편이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들도 좀 있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불규칙해지는 것들, 이러한 불규칙해지는 심장 박동 중에 가장 흔하고 또 위험하고 꼭 발견해야 되는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질환이고요. 이 심방세동은 방치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건 이제 뇌 MRI 사진이고 요쪽이랑 다르게 하얗게 변한 부분,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 시꺼멓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생긴 혈전이 어딘가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이런 경색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꼭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입니다. 이러한 부정맥들을 그런 유난히 밤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요. 밤에 더 잘 생기는 부정맥들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심장이 좀 느려집니다. 낮에는 교감 신경이 활발해서 심박수가 빠르고 긴장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활동해야 되니까 하고 있지만 밤에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기의 정상 동반결절이 일을 하는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쿵쿵쿵 뛰던 게 쿵, 쿵, 쿵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밤에 느려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쿵, 쿵 사이고 휴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기 스파크가 번쩍 튈 수 있는 그러한 휴지기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러한 엇박이 생기는 것들을 실제 더 많이 생기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회수축, 조기수축이라 하더라도 꼭 밤에 무조건 속도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낮에 있는지 밤에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꼭 부정맥 전문의와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외로는 코골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무호흡이 생기면서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이런 압력이 변하고 이러한 자극은 실제로 심장의 전기 상태를 많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부정맥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험 요인이고요. 또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섬액성 부정맥이 실제로 심해집니다. 내 정상 박동도 느려지는데 섬액 때문에 문제되는 부정맥은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느려지면서 방실 차단, 아까 차단 현상도 발생하고 드물게는 내 박동이 확 느려지다가 심실에서 이상한 박동이 반대로 나오면서 또 저산소증이 때문에 심실 쪽에서 위험한 부정맥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골이 심하신 분들은 부정맥 예방 차원에서도 교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정상 박동과 마찬가지로 자세 변화에 따라서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면서 심방의 압력이 늘어나고요. 심장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목에 압력이 싹 걸리다 보니 심방 쪽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이 그 압력으로 좀 스트레치가 되면서 더 잘 생기기도 하고요. 누운 자세에서 위산이 역류되면서 자극받아 생기는 부정맥들도 있습니다. 심방세동도 그 한 가지 종류인데요. 식도라는 게 그 좌심방 뒤에 딱 붙어 있거든요. 정말 차이 없이 붙어 있어서 위산 역류 심하신 분들은 역류될 때 심방성 부정맥들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잠을 실제 자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꾸거나 또는 이제 렘 수면, 비렘 수면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부교감, 교감 신경이 이렇게 교차를 계속하면서 갑작스러운 변동을 미세하게 느끼기도 하고 교감 신경이 갑자기 항진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변동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히케이님께서 요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주셔서요. 이제 따님께서 가끔씩 밤에 심장이 너무 뛰어서 깰 때가 있다고 한다. 좀 지속되고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진료가 필요할지. 요거는 조금 조언을 드려보자면은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깼을 때 많이 두근거릴 때 요새는 이제 혹시나 집에 스마트워치가 있으시다면 그럴 때 스마트워치에서 몇 회 정도 뛰는지 혹시 그 워치에서 심전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종류라면
어떤 패턴으로 뛰는지 그 정도만 좀 잡아 가지고 진료실에 오시면은요. 그거 확인해 보고 하면 훨씬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밤에 갑자기 뛰어서 깨는 거는 잠에 그러니까 지금 젊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서 잠에서 깰 정도다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워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요새는 그냥 간단하게 패치 형태로 스티커처럼 부착하는 장치로 낮이랑 밤이랑 이제 달아 가지고 심전도를 쭉 레코딩 해 보면 정상적인 교감신경 활성화인지 아니면 부정맥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하는 건지 바로 가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걱정되실 정도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렇게 부정맥이 좀 더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원래 낮에도 있던 부정맥을 밤에 더 잘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맥을 더 잘 인지하게 되는 밤. 사실 이 원리는 아까 정상박동과 좀 비슷하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부정맥은 정말로 이상한 박동이다 보니까 낮에는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다가 일시적인 그런 리듬 변화들을 밤이 됐을 때 더 잘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만 자꾸 느껴지는 경우는 실제로 밤에 자꾸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있던 거를 더 느끼는 건지 요것도 이제 조금 질문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냥 살짝 부착해서 보는 모니터 홀터 검사만 시행해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만 자꾸 드렸었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위험 신호일까? 자꾸 이제 느껴질 때마다 나 쉬면 금방 좋아졌는데 그냥 두고 보면 되는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위험한 거는요. 요런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정말 두근거리던 느려지던 이게 막 띵하고 '아 나 금방 좀 블랙아웃 될 것 같고 아 쓰러질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이상 증상이 오면서 가슴이 보통은 쥐어짜는 느낌입니다. 쫙 쥐어짜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경우는 식은땀까지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이런 경우들. 특히 원래 심장 질환 알고 계시는 경우 아까 잠시 질문 주셨던 부분처럼 스텐트 삽입을 해 있다거나 또는 부정맥 질환을 원래 알고 있다거나 이런 심장 질환을 알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거는 급하게 119 불러서 응급실을 가 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두근거리거나 또는 느려지거나 할 때 또는 불규칙한 맥박이 있을 때 실신 전 증상, 흉통, 호흡곤란이 동반된 경우 또는 처음 느끼는 느낌인데 내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밤이라도 응급실을 가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만약에 너무 걱정돼서 이제 또는 정말 신고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신고 곧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밤에는 제일 걱정이실 텐데요. 이런 119 신고 대처 방법 혹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옆에 분을 깨워서든 아니면 전화를 해서든 옆에서 누군가 내 상황을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부정맥이라면 내가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계시다면 119 신고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혼자 계시면 당연히 신고가 우선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하신다면 지금 내가 원래 어떤 환자고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갖고 계신 질환 이력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어떤 걸 준비해 오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자꾸 이제 어디 가서 막 한번 움직여 본다거나 '아 이거 운동해서 괜찮은지 산책 좀 해 보자. 한 바퀴 돌면 찬바람 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쉬셔야 되고요. 조이는 옷을 입고 계시다면 풀고 편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심장에 문제 있는 경우에는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한데요. 그런 자세 또는 눕는 게 더 편하다면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게 더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현재 상태를 주변인이 보호자가 혹은 본인이 기록을 좀 하거나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 혈압계가 있다면 체크를 좀 보호자분이 해 주신다든지 증상이 내가 지금 몇 시에 이렇게 발생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식은땀이 나는지 가슴이 아픈지 어떤 느낌인지를 좀 기록과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나중에 혹시 병원 가서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워치가 혹시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록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평상시 예방 방법으로는 이제 교감신경이나 긴장도를 줄이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안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셔야 되고요. 야간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아야 그런 게 역류되는 현상과 느낌과 부정맥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졸리지 않는데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자극받고 뇌만 깨어있게 하는, 몸은 자꾸 자고 싶고 밤인데 뇌는 깨어있게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줘야지 우리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낮과 밤을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의 심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고 잘 일어나는 것도 평소에 이제 밤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이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심각한 부정맥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한,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또 느낌이 계속 오거든요.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부분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정맥은 사실 검사가 좀 어렵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더라도 병원 오셨을 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늘 지속되는 경우라면 언제 검사해도 괜찮겠지만 증상이 짧은 시간만 나타났다 자꾸 없어지는 경우, 아니면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밤에만 갑자기 살짝 뛰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자꾸 다 괜찮은데요, 이런 얘기만 듣고 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근데 이제 어디 한번 뭐 두근거려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록을 스스로 해보는 것도 중요해서, 걱정하시는 두근거림이나 좀 어지러움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요새는 이제 제품 상관없이, 어떤 기기의 종류 상관없이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들은 이렇게 심전도 그래프를 간이로라도 뽑아볼 수 있는 형태들이 있고, 부정맥 전문의가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그 엄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살짝 눌러보면 박동을 이렇게 살짝 콩콩콩콩콩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목으로 가는 동맥이 뛰는 건데요. 동맥이 뛰는 게 내 심장이 뛰는 박동수랑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서 마치 이제 진맥하듯이 느껴지는 박동을 콩콩콩콩콩 이렇게 말로 해보면 규칙적인지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또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 어렵다면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증상이 있을 때 좀 상태가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어떨 때 주로 나타나고 갑자기인지 얼마나 오래, 자주, 좋아지고 나빠지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또는 식은땀이나 흉통, 어지러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오시면 좀 진단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 어렵다면 병원에서는 요런 이제 조그맣게 떴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래오래 붙일수록 진단이 잘 되겠지만 떴다 붙였다 하면서 기록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붙이고 있는 동안 증상만 발생해 준다면 이게 부정맥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가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요런 검사도 많이 하고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 몸속에 작은 칩을 삽입해서 나중에 버립니다. 요거를 계속 레코딩을 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자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은 심장의 전기 시스템과 그것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들,
밤에는 정상 심박동이든 부정맥이든 모두 잘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밤에 유난히 잘 생기는 부정맥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병원 가시는 것이 좋지만 안전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예방법들 평소에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지나쳐 버리지 말고 내 증상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주셨던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이고 동생분께서 50대신데 자꾸 좀 흉통이 있으신가 봐요. 병원 가서 어떤 검사들을 좀 하시고 괜찮다고 느끼셨고 계속 건강 검진 받는 것과 아플 때 진료받는 것 방법이 없을까? 요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흉통을 느끼시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흉통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심장 안에도 원인이 굉장히 많고요. 부정맥도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일 뿐이고요. 협심증부터 비후성 심근병증, 부정맥까지 심장 쪽 원인 또는 식도 역류, 내시경에 보이지 않더라도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기는 흉통 또는 근골격계 흉통 그것 따라 양상도 좀 다르고 증상의 호전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이제 근골격계 인대 여기는 갑옷이거든요. 내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연조직들이 얽혀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근골격 흉통 또는 젊고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자율신경이나 스트레스성 흉통도 약간 찌르거나 살짝 짜는 듯한 느낌. 그럴 경우는 좀 옮겨 다니는 편도 있거든요. 심장은 보통 가운데 또는 살짝 왼쪽 이렇게 먼저 아프면서 왼쪽 어깨, 등 뒤 요런 쪽이 심장인 경우가 많고 다 똑같진 않지만 그 이외에 좀 옮겨 다닌다거나 쿡쿡 쑤신다거나 하면은 다른 통증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걱정이 되신다면 건강검진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심장이나 그러니까 어떤 쪽에 가까운지를 다니셨던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들레님 질문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건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부정맥 질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정맥 환자분들도 운동이 무조건 제한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기수축, 기회수축,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일정 수준의 운동, 중등도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주 3회 이상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마다 유발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맥 환자들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한 협심증 또는 심부전 환자들은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질병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에서 수현정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맥으로 콩코드 아마 비소프로롤이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 약제인데요. 검사 도중에 기회수축 아마 심실세동보다는 이제 기회수축, 심실조기수축, 심실기회수축일 것 같고 그거를 조금 너무 심하지 않고 시술할 정도가 아니니까 증상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콩코르라고 하는 조금 안정시키는 약제를 드시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경우라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느끼는 증상이 되게 심해지거나 하면은 다시 홀터 모니터를 검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증상 때문에만 약을 처방한 거라면은 요거는 괜찮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약도 안 먹었을 수 있는 수준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냥 관리만 필요하다 들으신 거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꽤 많이 나와서 계속 이제 동네에서든 성모병원이든 다녀보라고 하신 경우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고 질문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